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이 열리기 직전 이란 국영통신사가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심해 잠수함을 배치했다. 한국 시간 월요일 저녁 10시 정각. 보통이라면 다우와 나스닥이 1% 빠지고 빅스가 20을 뚫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S&P 500은 플러스 0.19%,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플러스 0.29%, 다우는 플러스 0.19%, 모든 지수가 거의 똑같은 폭으로 그것도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미쳤거나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둘 중 하나가 어느 쪽인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시장의 풍경부터. 미국 시장이 열리기 1시간 전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9시 30분 사우디 아람코 CEO 아민 나세르가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공급 쇼크는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크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깔아둡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이 평소 하루 70척이었는데 지금은 2에서 5척으로 떨어졌다. 폐쇄가 일주일 지속될 때마다 시장에서 1억 배럴의 원유 공급이 사라진다. 그리고 결정타. 호르무즈 개통이 몇 주만 더 늦어지면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은 2027년이 될 수 있다. 2027년. 1년 반이 넘는 공급 차질을 글로벌 최대 산유기업 CEO가 공식적으로 경고한 겁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 평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WTI가 한 자릿수로 튀고 항공주가 무너지고 정유주가 솟구치고 채권 수익률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젯밤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WTI 6월물 정상가 기준 98.02달러, 플러스 2.72%, 브렌트는 플러스 2.82%, 104.15달러, 천연가스, 가솔린, 디젤 선물도 일제히 상승. 그런데 주식은 다우 플러스 0.19%, S&P 500 플러스 0.19%, 너무 똑같아서 차트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진짜 평온일까요? 한 곳에서 비명이 새어나옵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입니다. 빅스는 어젯밤 플러스 6.92% 급등해 18.38로 마감했습니다. 절대 수치 자체는 아직 19도 안 됩니다. 공포 구간 통상 20 이상에 진입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7%대 1일 상승은 평범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일종의 왼발은 가만히 오른발만 떠는 상태. 지수는 침착한 척하는데 옵션 시장이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당장 폭락은 아닐지 몰라도 한두 달 안에 큰 거 한 번 올 수도 있다의 베팅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와 똑같은 67 탐욕 구간입니다. 동시간대 트레이더용 공포 탐욕 지수는 69.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욕심과 빅스의 7% 점프 사이의 간격이 핵심입니다. 1998년 8월 LTCM 직전, 2007년 7월 베어스턴스 헤지펀드 파산 직후, 2020년 2월 말 코로나 직전. 세 시점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던 패턴이 바로 지표는 평온, 옵션은 비명입니다.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젯밤 시장의 진짜 메시지는 다우 플러스 0.19%가 아니라 빅스 플러스 6.92%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미국 동부시간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정확히 오후 9시 30분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정규장 개장보다 정확히 1시간 빠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2달 전부터 시장의 가장 큰 공포는 관세 플러스 유가 임금이 한꺼번에 인플레이션 그래프를 들어올리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유가 추종 ETF인 USO가 연초 대비 플러스 101.07% 상승했고 이제 그 후폭풍이 4월 CPI 숫자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시장은 봅니다. 백악관 수석고문 케빈 헤셋이 어젯밤 CNBC에 나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코어 인플레이션이 월간 0.2% 수준으로 떨어졌고 큰 공급 쇼크에도 생산성이 높아 가격엔 하방 압력이 있다. 만약 내가 연준 이사라면 중동발 유가 공급 쇼크는 우리가 반복해서 봐온 종류라고 말할 것이다. 백악관이 미리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공급 쇼크 무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거봐, 일시적이라니까. 양쪽 다 받을 준비를 한 셈이죠. 문제는 시장이 이걸 고리고대로 안 듣는다는 점입니다. CPI 헤드라인이 컨센서스를 0.2% 미만 웃더라도 호르무즈 플러스 관세 조합 아래에선 공급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격으로 침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튀고 빅테크 멀티플이 흔들리고 TQQQ 같은 3배 레버리지가 가장 먼저 얻어맞습니다. 반대로 컨센서스보다 0.1% 미만 낮게 나와도 시장은 공급 쇼크에도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며 환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밤 9시 30분의 숫자 하나가 이번 주 전체 톤을 결정합니다. 어젯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표면은 침묵, 안쪽은 광기. 반도체 섹터 ETF인 SOXX는 어젯밤 플러스 2.39% 솟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누적으로 보면 플러스 15.3%, 한 달 누적 플러스 14.39%, 연초 대비로는 무려 플러스 69.94%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의 YTD는 플러스 8.08%,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반도체 섹터만 화염을 뿜어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화염의 중심은 AMD입니다. AMD는 어젯밤 플러스 0.79%, 458.79달러로 마감. 단순한 일일 상승이 아닙니다. 일주일 누적 플러스 34.33%, 한 달 누적 플러스 27.25%, 그리고 연초 대비 플러스 105.3%, 5개월 만에 정확히 2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시가총액 7,481억 달러. 한 달 전만 해도 AI 인프라는 결국 엔비디아라는 컨센서스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픈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AMD MI 시리즈 칩 발주를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엔비디아 단독 잔치는 끝났다는 내러티브가 새로 깔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젯밤 플러스 1.97%, 219.4달러 마감, 시가총액 5조 3,334억 달러. 다만 한 달 누적은 플러스 10.58%로 AMD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어젯밤 가장 묘한 헤드라인이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주 트럼프 시진핑 회담을 위한 베이징 방문에 미국 측 CEO 동행단이 발표됐는데 애플 팀 쿡, 시스코 척 로빈스, 골드만삭스 데이비드 솔로몬, 블랙록 레리 핑크의 이름은 있는데 엔비디아 젠슨 황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초청받지 않았고 갈 계획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CEO조차 동행하는 명단에서 미국 AI 패권의 얼굴이 빠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칩 수출 통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걸 시장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황 CEO가 베이징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건 곧 트럼프가 엔비디아 칩을 협상 테이블 위에 풀어줄 의사가 아직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AMD MI 시리즈는 미국의 첨단 노드 규제에서 엔비디아만큼 무겁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 어젯밤 AMD가 엔비디아보다 강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엔비디아 AMD가 솟구치는 사이 매그7의 다른 절반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어젯밤 마이너스 3.03%로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388.64달러. 일주일 누적은 플러스 1.41%인데 하루에 3%를 토해낸 건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메타는 마이너스 1.77%, 598.86달러. 시가총액 1조 5,201억 달러로 4조 클럽에서 이미 2단계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존은 마이너스 1.35%, 애플은 마이너스 0.22%,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0.9%. 큰 폭은 아니지만 일제히 마이너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젯밤은 AI 인프라 머니가 AI 광고 머니를 죽이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AI 테마인데 자본은 한쪽으로만 흐릅니다. 칩을 만드는 회사와 칩을 사다 쓰는 회사 사이에 등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시장이 이번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듣고 싶은 단어는 단 하나, 데이터 센터 가시성입니다. 이 단어를 자신있게 던지지 못하는 회사는 즉시 매도 대상이 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막바지에 트래픽 가시성이란 단어를 컨콜에서 못 던진 회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가장 이상한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어젯밤 플러스 3.89%, 445.00달러 마감, 일주일 누적 플러스 13.37%, 한 달 누적 플러스 13.86%. AI 인프라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닌데 매그7 광고 플랫폼 진영이 일제히 빠지는 날에 혼자 4% 가까이 튀었습니다. 어젯밤 옵션 시장에서 콜 매수가 풋 대비 1.8배. 무엇이 시장을 자극했을까요? 펀더멘털 무게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가 막힐수록 가솔린이 비싸지고 가솔린이 비싸질수록 전기차 TCO 우위가 커진다는 단순한 회로. 테슬라는 호르무즈 위기를 자기 호재로 끌어들이는 거의 유일한 빅테크입니다. 이런 단순한 스토리가 단기 모멘텀을 만듭니다. 채권 시장에 잠깐 들러봅니다.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은 플러스 1.05% 올라 4.41%, 20년물 국채 ETF는 마이너스 0.6%, 한 달 누적은 마이너스 0.06%로 거의 횡보. 어젯밤 채권은 공급 쇼크 인플레이션 우려에 살짝 긴장은 하는데 공포는 아직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달러지수 DXY는 97.94, 거의 변동 없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지정학 리스크의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1% 가까이 튀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0.10%만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달러 정책 의지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거나 호르무즈 위기에서 달러가 더 이상 유일한 안전통화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시작했거나 동시간대 금 ETF GLD는 플러스 0.20%, 434.65달러로 거의 변동 없고 한 달 누적 플러스 2.74%. 안전자산 일제 매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쯤에서 한국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어젯밤 한국 네이버 총토방에서 가장 뜨거웠던 게시판은 의외로 TQQQ가 아니라 AMD였습니다. AMD 470 가즈아 글이 베스트 게시물 상위에 5개. 지금이라도 진입해도 되나요? 질문이 폭주했습니다. DC 인사이드 주식계에서는 어차피 다 같은 AI인데
엔비디아보다 AMD가 2배 오르는 이유 누가 설명해줌이라는 글에 댓글이 빼곡합니다. 그 댓글들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가격이 다 박혀있고 AMD는 아직 박힐 공간이 남았다. 가격 발견이 끝난 자산은 더 이상 알파를 주지 않는다는 어쩌면 이 시장의 가장 오래된 진리입니다. 레딧 TQQQ 분위기는 묘하게 차분합니다. 어젯밤 가장 업보트된 글의 제목이 We've quietly hit a new ATH. What's next? TQQQ가 76.96달러로 마감하면서 연초 대비 플러스 47.25%를 기록한 상황을 두고 커뮤니티가 이게 정상인가 하고 자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댓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빅스가 18을 깔아두고 있는 한 TQQQ는 계속 오를 거다. 19를 뚫는 순간 첫 매도 트리거가 나오는 것뿐. 짧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r/LETF에서는 다른 톤이 흐릅니다. Volatility Decay가 다시 살아나기 직전이다라는 경고성 글이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3배 레버리지 ETF가 기초자산 3배 대비 손실을 보는 구조적 성질을 두고 지금처럼 한 달 한 달 추세장이 강할 때는 디케이가 무력화되지만 빅스가 20일을 넘어가는 순간 다시 돌아온다는 경고입니다. R Wall Street Bets에서 어젯밤 가장 많이 업보트된 글은 Apple invited to Beijing, Nvidia snubbed, short NVDA? 한국어로 옮기면 애플은 베이징에 초대받았는데 엔비디아는 외면당했다. 엔비디아 숏 칠까? 입니다. 댓글은 절반은 shorts get wrecked, 즉 숏 친 사람들 박살난다. 나머지 절반은 actually this is bearish for Nvidia short term,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악재라는 반응으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가장 무거운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재가동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같은 시간 폭스는 이는 더 큰 작전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는 같은 자리에서 이란과의 휴전은 매우 약하다. 휴전은 거대한 생명유지 장치에 의지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발언들이 긴급 헤드라인으로 분류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어 자체가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일주일 단위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짚어야 할 포인트. 어젯밤 시장이 보인 침착함은 트럼프의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베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자주 틀립니다. 2024년 4월 이스라엘의 다마스쿠스 이란 영사관 폭격 직후 시장은 처음에는 침착했다가 이란의 본토 보복까지 누적되며 약 3주에 걸쳐 5%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침착이 정답인 적이 통계적으로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답이었던 시점들은 결과가 사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그 시점에 옵션을 사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빅스 플러스 6.92%는 그 옵션 매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실험 상태를 짧게 공유드립니다. 1만 달러로 시작한 계좌의 현재 총평가 금액은 14,311달러입니다. 페이즈는 롱.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의 1% 위, 그리고 100일 이동평균선의 상단에 동시에 위치해 있는 표준 롱 페이즈 환경입니다. QQQ 713대 SMA 100 607 17.53%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 자체가 크다고 매도 트리거가 켜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17%의 거리가 다음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플러스 CPI 콤보로사에서 5%만 좁혀져도 본격적인 변동성 구간으로 진입한다는 뜻은 됩니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신호가 켜질 때까지 들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매일을 더 많이 쌓는 게 통계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전략 파라미터는 앞으로 차근차근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 CPI 발표, 그리고 그 1시간 뒤 정규장 개장, 다음 24시간 안에 시장은 어쩌면 어젯밤 보였던 그 의심스러운 평온의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수는 침묵, 옵션은 비명,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시장은 보통 한 번에 한 가지 신호만 듣습니다. 어젯밤은 침묵 쪽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 비명 쪽이 더 커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명을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 자산이 바로 TQQQ입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내일 새벽 다시 미국장이 마감되면 저는 다시 영상을 만들 겁니다. 호르무즈 CPI 그리고 AMD가 또 한 번 두 자릿수 변동을 보였는지 그게 이 채널이 다음 영상에서 다룰 무대입니다. 오늘처럼 표면 숫자 너머의 진짜 신호를 매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인기 종목의 분석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을 함께 지켜봅시다.